이게 말이 되는 건가? 본부장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어, 일본어로 풀지 못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한글에 있는 거예요. 여기 테슬라 AI 연구원이 본사 임원들과 회사의 앞날이 달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중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박입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의 열정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처음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꿈을 좇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닌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기술과 기계에 대한 흥미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의 호기심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컴퓨터를 주셔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마다 자신의 자동차 설계도와 기술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도와주셨죠. 우리는 가족 프로젝트로 기계 장비를 함께 만지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가 기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큰 자양분이 되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 제가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격려 속에서 컴퓨터와 자동차 제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역 경진대회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깊은 열정을 심어주었고,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인공지능과 기계공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지지해 주셨어요. 대학 시절의 연구 경험은 저의 열정을 더 불태웠고,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꾸게 했죠. 저는 졸업 연구로 AI 기반 차량 제어 시스템을 진행해서 교수님들께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를 계기로 테슬라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테슬라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제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상상하던 미래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위에 차량을 안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부모님도 제 성공에 매우 자랑스러워하셨고, 저와 이 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슬라에 입사한 첫날부터 저는 자율주행 AI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차량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센서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레이더, 카메라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도로 위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저는 팀과 함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차량이 보행자, 장애물,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다양한 날씨 조건과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정확히 반응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경망 알고리즘을 연구하며 우리의 모델이 실시간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죠.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제 연구가 실제 도로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차량이 도로 표지판을 잘못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종종 표지판의 반사광이나 날씨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키곤 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비 오는 날이나 강한 햇빛 아래서도 표지판을 정확히 읽고 적절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는 테슬라에서의 제 역할이 단순히 연구원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율주행 AI의 발전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음성명령을 이해하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 팀을 담당하는 잭슨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은 도로주행 테스트 주행 중에 탑승자가 속도를 50km로 내리라고 명령했는데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버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성명령에 대한 오작동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곳이죠. 자동차 수요도 폭발적이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AI 기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테스트 중 탑승자가 정지라고 명령했을 때 AI가 이 명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량이 도로를 계속 주행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안전요원이 신속하게 개입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아찔했답니다. 광저우의 상황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다양한 방언과 성조가 얽혀 있어 AI에게 굉장히 복잡한 환경이거든요. 잭슨이 말하길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성조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도쿄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규칙을 엄격히 따르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은 편인데 테스트 중에 탑승자가 우회전해라고 명령했을 때 AI가 이를 좌회전해로 잘못 인식해 차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도쿄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다행히도 즉시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해 큰 피해는 막았지만 그날 이후 일본어의 복잡한 문법 구조와 경어체가 AI에게 얼마나 혼란스럽게 작용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어는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 등 여러 문자가 혼용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의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 기술만이 아닌 문화적, 언어적 차이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어요. 저는 잭슨에게서 자율주행 AI가 언어인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의 본향인 한국의 한국어를 한번 시도해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잭슨은 처음에 놀랐지만 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했어요. 결국 본사에서도 최종 허락을 받게 되었죠. 잭슨은 저에게 같이 한국으로 출장 가줄 것을 요청했고 일주일 후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잭슨과 함께 한국을 탐방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그 창제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국립한글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한글이 창제된 배경과 그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과학적인 언어야 라고 설명하며 저는 한글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잭슨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듣고 큰 감명을 받았죠. 특히 당시 문맹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고안되었다는 점이 그에게는 혁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입니다. 저는 잭슨에게 자음을 모음과 결합해 글자를 만드는 이 구조가 마치 컴퓨터 코드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구성되어 있죠. 잭슨은 이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철저한 논리성과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기존의 컴퓨터 코드를 재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놀라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졌고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한글은 음소와 음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발음과 철자의 일치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이 AI 시스템이 한글을 학습하는 데 매우 유리한 거죠.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들은 한글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임을 보여주며 잭슨도 그 원리의 명확성에 크게 감탄했죠. 또한 한글의 모음 체계는 다른 언어와 차별화되는 독창성이 있어요. 하늘을 나타내는 점, 땅을 나타내는 가로선,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세로선이 결합하여 모음을 이루는데 이 단순한 기호들이 결합해 복잡한 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은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매우 적합하죠. 모음도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AI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될 거야.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새로운 음절을 만들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 말해줬어요. 예를 들어 기역, 아와 미음이 결합하여 감이라는 새로운 음절을 만들 수 있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도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장점인 거지. 그리고 새로운 단어나 개념이 생겨도 기존의 자음과 모음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 이는 AI에게 큰 이점이야 라고 설명하니 잭슨이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요. 잭슨과 서울을 돌아다니며 도로 표지판과 간판을 살펴보니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문자인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죠. 한글은 이렇게 사각형 구조 안에 자음과 모음이 깔끔하게 배치되니까 정보 처리에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시각적으로도 명료하고 AI가 정보를 쉽게 추출과 처리 가능한 체계적인 구조인 거죠. 잭슨은 이런 구조는 자율주행 AI 시스템에 정말 큰 장점이 될 거야 라며 한글의 강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은 이 모든 설명을 듣고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문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친 후 바로 귀국을 했답니다. 쉴 시간도 없이 본사로 이동해서 임원진 회의를 요청드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임원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자율주행 AI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글의 혁신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한글은 자율주행 AI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라고 제가 말문을 열었을 때 임원 중 한 명이 반문했습니다. 한글? 그냥 또 다른 문자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준비해온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문제는 음성인식 오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은 모두 복잡한 음운 체계나 성조가 있어서 AI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매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문자입니다.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고 문법적인 변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AI가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AI가 이런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차트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한글 기반 시스템은 언어인식 오류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같은 비슷한 명령어도 한글로 처리하면 훨씬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을 사용하면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해결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글은 AI가 명령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동의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임원들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듯 말했죠. 이 프로젝트는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군요. 진행합시다. 그 순간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자율주행 AI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잭슨의 팀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확장성을 AI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기분이었죠.
첫 번째 목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에 맞춘 새로운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과 발음과 철자의 일치성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한 음성명령 인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잭슨은 하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죠. 기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반 음성, 명령 시스템은 문법적 복잡성과 의문 차이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한글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명확한 구분 덕분에 좌회전과 우회전 같은 비슷한 명령도 쉽게 구분되었고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팀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가 한글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급격히 감소한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잭슨은 이 시스템이야말로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열정을 드러냈고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했죠. 기존의 언어 체계로는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해결되면서 우리 팀은 이 프로젝트를 더욱 확신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프로젝트는 더욱 복잡한 음성 명령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새로운 단어나 문맥이 추가되더라도 시스템이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결국 우리는 한글 기반의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통해 더 정밀하고 안전한 기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도중 시스템은 한글로 된 표지판을 쉽게 인식했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정확한 명령을 수행하며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잭슨과 저는 팀의 성과에 뿌듯함을 느끼며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언어 인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언어의 결합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과 한글에 대해 더욱 깊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AI 시스템에 적용하며 저는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언어의 보편적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이를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특히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이해하지 못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지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통해 단순한 문해력을 넘어서 교육의 평등과 지식의 민주화를 추구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표와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죠. 세종대왕의 비전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적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AI 시스템에 적용될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AI가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AI는 복잡한 문법 체계나 불규칙성이 많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 한글을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언어를 학습할 수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현대 기술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졌던 목적은 단순히 문자를 창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소통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역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누구나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곧 기술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글이 AI에 적합한 것은 마치 세종대왕이 미래의 기술 발전을 예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설계한 한글은 철저히 과학적이며 AI의 학습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 발음의 직관성, 그리고 문자의 논리적 구조는 현대 AI 기술의 이상적인 학습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세종대왕이 설계한 이 문자 체계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그가 미래를 내다보며 설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글이 AI 기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한국어가 단순히 한 나라의 언어를 넘어서 전 세계의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죠. 세종대왕의 혁신적 사고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나,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라는 세계적인 기업에 한국어가 이렇게 쓰인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한국을 빛내주길 바랄게요. 다음에 올라올 사연은 더 특별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감동비튜브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비튜브입니다.